안녕하세요. 사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사랑과 은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상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헤세드라는 조 이름으로 박정란, 은상일, 임원숙, 정진숙이 모여서 열심히 함께 뛰었습니다. 저희 사조는 적대적 반항장의 사례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최강폭군 혜성이의 모습을 토대로 혜성이의 인적사항, 문제행동 및 이상행동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치료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친 부모교육 세미나를 기획했고요.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이론과 활동 등을 통한 기술들을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누군가에게 거부감,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 학업 성취에 큰 지장을 주며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 행동의 빈도가 더 높은 증상을 말합니다. 반항성 장애라고도 하지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는 많이 들어봤지만 적대적 반항장애를 아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반항장애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341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항장애가 청소년의 무려 30.2%, 즉 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명은 중등도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은 반항장애를 겪고 있고 또 2명꼴로 그 수준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반항이 심한 아이일수록 학습 문제가 심각했고 행동이나 정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DHD로 진단된 아동 중에 35에서 70%는 반항장애로 발전을 하고 30에서 50%는 품행장애로 발전을 합니다. 반항장애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흔히 버럭 화를 낸다, 흔히 어른과 말다툼을 한다, 흔히 어른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규칙에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한다, 흔히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흔히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흔히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을 낸다, 흔히 화를 내고 원망한다, 흔히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8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거부적, 적대적, 반항적 행동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8가지 내용 중에 적어도 4가지나 그 이상 존재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또래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반항적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경우에만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혜성이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더니요. 자기 의견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며 안가품하고 응징하고 복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10분에 한 번꼴로 반항하거나 욕설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종을 확인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았고요. 학교에서도 고의적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원인을 양육 태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반항장애 치료 부분을 살펴보면 부모 훈련 프로그램,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등의 방법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아이들은 긍정적인 양육기술로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4주간의 부모교육 세미나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한 주씩 살펴보면 1주는 나는 달라요 라는 제목으로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사례를 먼저 시청을 하게 되고요. 적대적 반항장애의 특징과 원인, 진단 기준, 치료 등의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2주차에서는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가족 지원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부모의 올바른 가족관, 장애 아동 부모의 역할, 공격적인 아이를 아우르는 현명한 양육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유 놀이를 직접 해보게 될 것입니다.
동질 그룹 토론을 통해서 사례를 나눠봄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과 지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3주차는 난 너를 이해해 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대화법, 자아 존중감, 공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아 존중감에 대한 자료를 VTR로 먼저 시청을 하는데요. 자신을 가치 있어 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를 자존감이라고도 하지요. 공감적 이해는 경청과 함께 상담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주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나눠보게 될 것이고요. 4주차에서는 부모 마음 만지기라는 제목으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행복한 양육이 나온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주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주위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1, 2, 3주는 이론 위주였다면 4주차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부모님 마음을 만져주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소그룹 활동들의 예를 보면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부모님 자신 이름을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5개의 긍정의 형용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요. 괜찮은 내 아이의 모습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과일로 마음을 나누어라는 제목으로 요리치료 활동도 함께 해보고요. 행복한 부모 코칭이라는 동영상 시청도 해보게 됨으로써 4주차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됩니다. 양육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4조 헤세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